지난 영상에서 저희 자료 구조 그 중에서도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한다라는 자료 구조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순서가 있는 자료들을 관리하기에 편리한 리스트라는 아이에 대해서 지난 영상까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리스트라는 아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아이 같아요. 여러 개의 값을 놨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다르게 아무거나 막 담을 수 있다. 자료 형태에 관계없이 마구 담을 수 있다. 물론 그 덕분에 연산이라는 것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변적 컨테이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재밌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가 값을 저장을 하면서 그냥 값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나타내는 인덱스까지 같이 저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덱싱도 할 수 있고 슬라이싱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 많은 일들을 리스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지난 영상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나머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 구조는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영상까지 했던 리스트, 그리고 튜플, 그 다음에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사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집합, 세트라고 부르는데 요 나머지 3아이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실은 리스트를 잘 다룰 줄 아시면은 또 리스트에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시면요 이 나머지 3아이 이해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길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요. 어쨌건 저희 이 3아이 차근차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튜플이라고 하는 아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아이, 집합이라고 하는 아이, 요 3아이 이번 영상에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자료 구조는 튜플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투플이라고 발음하는 그런 책들도 있긴 한데 저는 튜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튜플은요 여러 개의 값을 소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는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다루시다가 뭔가 리턴을 받았어, 뭔가 값이 나왔어. 그런데 대괄호로 묶여져 있다 라고 하면 리스트구나 라고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소괄호로 묶여져 있다 그러면은 튜플이라는 아이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튜플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요 자료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꼭 같은 자료형일 필요는 없어요. 다 어떤 자료형이든 상관없이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와 거의 유사하게 인덱싱 하든지 슬라이싱 하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리스트하고 뭐 차이가 있어? 이거 왜 쓰는 거야? 이 튜플의 가장 큰 리스트와의 차이점은 바로 변경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문자열 얘기할 때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변경 불가능한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튜플 가지고는 뭐를 못하느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게 대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 리스트에서 추가할 때 뭐 썼어요? 어펜드라든지 익스텐드라든지 그런 메서드 사용해 봤잖아요. 그런 메서드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서드 이야기할 때 그 값에 소속된 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펜드나 익스텐드는 리스트에만 쓸 수 있는 함수인 거고 튜플에는 그런 함수, 메서드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게 큰 차이예요.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는 리스트는 우리가 바꾸는 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튜플은 못 바꾸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실은 튜플은 굉장히 독특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 값은 고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안 바꿨으면 좋겠어. 이건 그냥 그대로 그냥 딱 박아놔야 돼.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건 리스트라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튜플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소괄호가 보인다 그러면 튜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 튜플이라고 하는 아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써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저는 기타 자료 구조라고 해서 이제 새로 튜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자, 튜플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튜플은 만들 때 대괄호 대신에 리스트는 대괄호 쓰지만 튜플은 소괄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1, 2, 3, 4, 5 뭐 저희 해봤으니까 리스트가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대괄호를 치느냐 소괄호를 치느냐만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괄호가 보인다. 뭔가 반환값에 소괄호가 보인다? 그러면은 아 이건 리스트가 아니고 튜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파이썬에서는 여러 개의 값을 그냥 주면은 그냥 튜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는 괄호 같은 거 아예 안 치고요. 그냥 컴마로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주면요. 그러면은 짜잔 튜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보시면은 난 괄호 안 쳤는데 요 가로 이렇게 쳐져 있네? 이 가로가 의미하는 건 이 값들이 튜플입니다 라는 거를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가로 안 쳐줘도 가로 안 쳐주고 여러 개 값을 컴마로 주게 되면은 아 튜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튜플인지 진짜 확인해 볼까요? 타입 한번 볼게요. 타입 X에 타입 보면은 튜플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튜플은 리스트와 거의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하는 거 다 돼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2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0번째 첫 번째 값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x의 첫 번째 값을 줘 라고 하면은 됩니다. 인덱싱 잘 되네요. 그러면요, 슬라이싱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3, 4, 5가 필요해요. 즉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끝까지 필요합니다. 라는 거. 어떻게 할까요? 자, 시작점 우리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어디까지? 끝까지니까 끝까지는 안 적는다 그랬죠? 안 적어주면 끝까지이니까 요렇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하는 거는 리스트하고 동일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게 변경한 거 아닌가요? 변경한 거 아닌가요? 원래 1, 2, 3, 4, 5인데 3, 4, 5로 변경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를 하면은 x라는 거에서 3, 4, 5 즉 두 번째부터 끝까지에 있는 값들을 받아서 새로운 튜플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변경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x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튜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튜플이 리스트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뭐라고 했죠? 바로 변경, 불가능, 추가, 수정, 삭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그런지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x의 첫 번째 값을 8로 바꾸고 싶어. 자 그러면은 짠 이렇게 오류가 나오죠. 타입 에러라는 오류가 나오고요. 튜플이라는 객체는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서포트하지 않아요. 우리 문자열 다룰 때 한번 나왔던 이야기도 이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요 에러 메시지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템을 어사인먼트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즉 변경하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추가하는 건 될까요? 예를 들어서 x에 append 해가지고 8이라는 값을 추가하는 거는 될까요? 안 돼요. 왜? 이거는 어트리뷰트 에러라 그래서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append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메서드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럼 삭제는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x 두 번째 값을 지우고 싶어. 이건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보시면은 타입 에러 하면서 아이템 삭제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리스트와 튜플을 구분하는 방법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변경 불가능하다. 추가, 수정, 삭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튜플 쓸만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쓸 때가 있다고요. 나중에 조금 보실 일이 있어요. 어쩌다가 나오는데 그냥 소가로 쳐 있으면 튜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 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튜플로
이렇게 4, 5, 6을 더하는 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연산하는 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 이거는요, 이 x의 튜플을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게 아니고 x의 튜플에 있는 값들을 받아와서 4, 5, 6이라고 하는 튜플하고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튜플을 반환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x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x는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보시면은 새로운 튜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반복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 반복해줘. 당연히 가능하죠. 왜? x의 튜플에 있는 값들을 받아서 두 번 반복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드는 거니까 x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럼 인연산자 가능할까요? 1이라는 값이 x에 있으니까 true, 없으면 false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스트에서 썼던 연산은 가능하다 튜플에. 그런데 메서드들은 안 된다. 왜? 메서드들은 원래 있던 x 값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x에다가 원래 x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x 더하기 4, 5, 6을 한 거를 업데이트 해줘요. 이건 가능할까요? 네, 이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거의 리턴 값으로 x라는 메모리 공간에 변수에 저장을 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새로운 튜플을 반환받은 거를 x라는 저장 공간에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리스트에서 배웠던 인덱싱, 슬라이싱 가능하다. 그리고 연산, 플러스 곱하기 연산, 인연산 가능하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메서드들, 뭐 어펜드라든지 익스텐드, 리무브와 같은 메서드들은 띠릭 안 된다. 그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 불가능하다라는 특징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건 결론적으로 리스트를 더 많이 써요. 튜플은 어쩌다 보이면은 얘는 튜플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야기할 자료구조는 딕셔너리, 사전이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이 딕셔너리, 사전이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히 데이터스럽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열쇠, 키라고 하는 아이와 값, value라고 하는 아이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키, value 쌍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값 하나만 쭈루룩 있었다면은 얘는 키, value 쌍으로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괄호를 쳐주시는데요. 중괄호를 쳐주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데이터의 키 먼저 해주시고요. 키 땡땡 value, 즉 키 콜론 value 이렇게 쌍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애플이 키고 1이 값이에요. 바나나가 키고 2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쇠도 열쇠 하나가 딱 맞는 그 열쇠가 있는 것처럼 키는 중복이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키는 있으면은 안 돼요.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뒤에 값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볼 텐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애플 땡땡 1 이렇게 적어주면 2 이렇게 적어주면은 애플은 2라는 값에 대응이 됩니다. 즉 대응되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보다는 바로 이 키에 대한 게 중요하다, 열쇠에 대한 게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이 딕셔너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전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예제로 해볼 건데 사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주소록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순서보다는 열쇠 자체가 중요하고 그 열쇠에 대응되는 값이 뭐냐 이 두 개의 쌍으로 저장하는 아이가 바로 딕셔너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데이터스럽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데이터 처리하게 되면은 배우는 라이브러리가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걔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이 사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딕셔너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데이터스러운 아이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건요, 어쨌건 키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싱을 할 때, 지금 이게 인덱싱한 거예요. 인덱싱을 할 때 이 키에 해당되는 값을 줘 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싱은 가능해요. 그 키에 해당되는 거를 줘 라고 하면 되니까 인덱싱은 가능한데 문제는 슬라이싱이 안 됩니다. 왜? 얘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애플이 0번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싱은 안 됩니다. 인덱싱은 그 키에 있는 값 줘 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딕셔너리에 그 키가 없어, 그런 키 없어, 그러면은 바로 키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에러 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해 라고 했을 때 에러를 만나잖아요. 에러를 만나게 되면은 그 순간에 프로그램이 멈추고요, 뒤에는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키 없어도 그냥 그 나름대로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get이라는 메서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g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달라고 했을 때, 그 키에 해당되는 값 줘!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키가 없다! 라고 하면은 에러가 나지 않고요, 넌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 없으면은, 그러면 다른 값으로 할래? 그러면은 get 메서드 안에다가 이렇게 인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본값 으로서 만약에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이 없어? 라고 하면은 저 기본값을 반환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get 메서드요, 실은 저희 데이터 분석할 때, 그리고 딕셔너리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아이예요. 자, 그리고 이 딕셔너리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특정 키를 지우고 싶다. 얘는 밸류를 지울 수는 없어요. 밸류를 지우려면 조금 어려워요. 밸류를 지우려면 좀 어렵고, 그건 뒤에 가서 저희가 볼 거고, 특정 키를 지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del 하고 특정 키에 우리 인덱싱에서 지우듯이 그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는 없는 키 주시면 돼요. 없는 키 주면은 그 키와 밸류의 쌍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있는 키를 줬다.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애플이라는 게 있는데 또 애플을 이렇게 5로 한다. 그러면은 값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같은 경우에는 키가 되게 중요해요. 딕셔너리는 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열쇠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열쇠에 해당되는 값들을 함께 지워요. 그래서 열쇠에 대해서 키를 지정해주면은 그거를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없는 키를 줬다? 그럼 추가. 있는 키를 줬다? 그러면 업데이트.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실제로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가 있거든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딕셔너리 한번 해볼게요. 사전 딕셔너리. 자, 요렇게 해볼 건데요. 자, 사전은요, 우선 만들 때부터 중괄호를 씁니다. 중괄호를 쓰는데 D라는 곳에다가 만들게요. 중괄호를 쓰는데 키와 value의 쌍으로. 키는 문자열이어도 되고 숫자도 돼요. 그런데 키는 겹치면 안 된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 개의 키가 있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값을 가지는. 자, 그리고 바나나도 3개. 이런 거 보니까 재고 관리하는 거 같지 않아요? 사과는 1개 있고요. 바나나는 3개 있고요. 이렇게 재고 관리하는 거 같지 않나요? 굉장히 데이터스럽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 쳐져 있고 안에 콜론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키 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 딕셔너리구나 라고 앞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진짜로 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지 한번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D는 해서, 자, 애플에 1 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바나나라는 키로 3을 담았어요. 뒤에다 하나 더 추가해 보죠. 바나나 똑같은 키로 5를 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 준 이 키와 밸류의 쌍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딕셔너리의 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밸류는요, 중복돼도 돼요. 왜? 상관없거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키와 관련된 값이기 때문에 키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지, 밸류에 대해서는, 뭐 값에 대해서는 뭐 중복된 값을 쓰시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뭐 여기에 true, false 담아도 되고 뭐든 가능해요. 대신에 중복만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키의 중복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슬라이싱, 인덱싱은 가능해요. 해당되는 키의 값을 주시면은, 나 애플에 있는 값이 궁금해. 그러면 그 키 던져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슬라이싱은 안 돼요. 왜? 얘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될까요? 뭐 두 번째부터 뭐 우선은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키에러라고 나오죠. 뭐냐면 숫자 2라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딕셔너리 안에는 2라는 키는 없어, 열쇠 없어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싱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좀 보기도 했지만 없는 키를 주게 되면은 키 에러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 줘 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키 에러, 오렌지라고 하는 키 없어요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오렌지라는 키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에러가 나오면은 프로그램 실행되다가 중단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커널에서 리스타트 런 앤 올 하시게 되면은 이 커널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서 전체 코드를 다 실행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런 앤 올 하게 되면은 그런데 보세요. 실행되고 잘 실행됐죠? 그런데 에러를 만나니까 그 뒤부터는 실행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를 만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거기서 딱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아래로 실행하는 거니까 셀에 가시면요, run cell, run all below, 밑에 있는 거 다 실행해줘 라는 건데, 눌러보면요, 또 실행 안 됐어. 왜? 에러만 나니까요. 에러만 나면은 그 순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계속 가보죠. 얘도 에러인데? 이것도 에러고. 자, 여기서 계속 가보죠. 빌로우 해서 보시면은 또 가다가 여기서 에러만 나니까 안 되죠. 이것도 에러만 나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는 에러가 안 나게 하고 싶어. 딕셔너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뭐 키가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실행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없는 키 이렇게 get이라는 메서드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에러가 안 났죠. 에러가 안 났어요. 에러라는 표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리턴 안 했죠. 즉 none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get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래 있는 키를 주면요, 해당되는 값을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없는 키를 주면은, 딕셔너리에 없는 키를 주면은 아무것도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는 키를 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키가 없다는 얘기가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이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디폴트로 어떤 값을 줘. 예를 들어서 오렌지처럼 없는 키 주게 되면은, 오렌지라는 키 없으면은, 그러면은 0이라는 값을 반환해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가 있으면은 해당되는 값, 키가 없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준 이 기본 값으로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애플이라는 걸 줘. get이라는 게 달라는 말이에요. 줘. 그런데 없어? 그러면 0이라고 줘 하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값이 있잖아요. 해당되는 키에 값이 있죠. 그러면은 그 값을 주는 거고, 없어. 그러면은 이 기본 값을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서는 이 get이라는 메소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냥 에러 나서 멈추게 하는 것보다 뭔가 get을 해와서 오류 안 나게 넘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키가 없어? 그러면은 또 뭔가 다른 액션 기본값을 주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서 이 get이라는 메서드 딕셔너리 할 때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우는 거는 del 쓰시면 돼요. del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딕셔너리 있으면은 없는 걸 지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오렌지 이건 안 돼요. 그 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애플이라는 걸 지워줘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애플이라는 게 지워지고 바나나만 키가 남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울 때는 내가 지우고 싶은 키를 지우게 되면은 value까지 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값을 여기다 추가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은 키 밸류로 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애플 지웠으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키로 10을 넣어줘. 그러면은 얘가 딕셔너리를 뒤져서 없는 키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뒤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딕셔너리에서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중요한 거지. 자,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있는 키를 줬다. 예를 들어서 있는 키 바나나 줬다. 바나나를 뭐 20개로 바꿀래? 그러면은 있는 키를 주게 되면은 이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딕셔너리는 키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 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값을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덱싱 해올 수 있고, 없는 키를 주면서 값을 주면은 추가, 있는 키를 주면서 값을 주면은 변경,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 아이 굉장히 쓸 때 많다 그랬잖아요. 저희 엑서사이즈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영한사전 프로그램입니다. 딕셔너리의 특징을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선은 키를 영어 단어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글 번역을 value로, 키 밸류에서 딕셔너리를 우선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키에 해당되는 값을 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사전에 그 단어가 없어 그러면은 사전에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get이라는 메소드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한번 저희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영한사전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되게 간단하게 좀 만들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사전 만드는 거니까 my dict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요 주피터 노트북 가지고 코딩할 때는 요게 좀 딕셔너리를 만들 때 이게 좀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키 밸류 쌍으로 해서 컴마를 잘 찍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먼저 중괄호 열었죠. 중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boy라는 게 있으면은 걔는 소년이라는 값에 대응돼 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girl 하면은 그거는 소녀라고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더 몇 가지만 좀 더 갈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밀크 그러면은 뭐 우유, 여기 땡땡 찍어야죠. 제가 요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뭐 또 찍고 뭐 콜라는 콜라인데 콜라 그러면은 뭐 콜라 아니 그냥 대충 만들어요. 뭐 여러분들 많이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은 이렇게 쭉 적으면은 굉장히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요 여기서 컴마 뒤에서 엔터를 쳐주세요. 컴마 뒤에서 엔터 쳐주고 컴마 뒤에서 엔터 쳐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딕셔너리 쓸 때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키 땡땡 밸류 컴마 찍고 엔터 치고 키 밸류 찍고, 그럼 밑으로 쭉 길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의 딕셔너리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랬죠?
코딩하고 보기가 편하죠. 수정하기도 편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연필 펜슬 그러면은 뭐 연필이다. 그럼 이렇게 추가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 만들 때는 여러분 딕셔너리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아주 편하게 그리고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딕셔너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사용자 인풋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풋 해가지고 궁금한 단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myKey라고 저장을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이가 들어왔어요. 그럼 myKey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어쨌건 인풋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문자열 형태로 들어오죠. 그죠? 그럼 그냥 myDict에 뒤지면 돼요. myDict에 myKey를 뒤지면 되면은데 그럼 소년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죠. 근데 만약에 없는 키를 주었다. 예를 들어서 뭐 big이라는 단어를 줬다 라고 하면은 키 에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러 나오게 하지 말고 만약에 없는 키를 줬어? 그러면은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반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get 해서 myKey를 가는데 만약에 그 키가 없으면은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라고 반환을 하게 시키면 되는 거죠. 자,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요거인데 마지막에 이거는 출력할 거니까 여기다가 프린트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완성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궁금한 단어 입력하세요. 보이 입력하면은 소년이라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big이라는 단어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라고 나오죠. 오류 안 나죠. 그죠? 에러 안 나고 그 키가 없는 경우에 요 값을 반환해서 출력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myDict에다가 내가 쭈르륵 추가해 놓으면은 이제 아주 멋있는 영한사전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너무 쉬웠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온 실력에 비해서 너무 쉬웠나요? 조금 까다로운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 해볼 거는 편의점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편의점 재고 관리?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을 건데요. 어떤 물건이 몇 개 있고, 어떤 물건 몇 개 있고, 어떤 물건 몇 개 있고, 이걸 딕셔너리로 만들어 놓고요. 사용자가 나 커피 하나 팔았어. 그러면은 커피 원래 있던 수량에서 하나 줄여주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지? 잘 생각해 보시고, 주피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래서 편의점 재고 관리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이템즈라고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쉽게 가죠. 뭐 몇 개만 넣어 볼게요. 우리 편의점에 커피 10개 있었고, 제가 이거 만들 때 컴마 찍고 엔터. 이게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우유는 뭐 5개 있었고, 컴마 찍고, 그 다음에 뭐 라면은 뭐 8개 있었고, 뭐 하나 더 가죠? 콜라는 뭐 4개 있었다 라고 할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입력받을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인풋으로 판매한 물건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하나 받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셀이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했으니까 하나 줄여주면 되죠. 그죠? 하나 줄여주면 되니까 요거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요 판매한 물건명의 걸 하나를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하나 파는 걸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좀 업데이트해서 몇 개 팔았는지도 뺄 수는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해보고. 자, 그래서 팔았으면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커피 팔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아이템즈에서 저 키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을에서 하나를 뺀 거를 여기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9라는 값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9라는 값으로 이 커피라는 키의 아이템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9개로 줄어든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쓰면은 자기 거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1이라는 거 빼주면 되죠. 1이라는 거 빼서 업데이트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더 줄었을걸요, 이제. 아이템즈 보면은 8개로 더 줄어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프린트 아이템즈 해가지고 원래 있던 아이템 좀 한번 보고 프린트 하면서 판매 후 재고 해가지고 아이템즈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완성을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있고, 자, 판매한 물건 이렇게 이제 커피 10개, 우유 5개, 라면 8개 있는데 저 커피 팔았어요. 그러면은 커피 9개로 줄어들고 우유 5개로 줄어들고 라면 8개로 줄어들고 여기 준 게 없네요, 이거는. 그죠? 커피만 팔았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하나의 딕셔너리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저희가 판매 수량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int 해가지고 인풋 더 받는 거예요. 판매 수량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에서 이 i만큼 빼주는 거예요. 자,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피를 2개를 줄여줘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래밍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 내가 좀 더 기능을 추가한 거죠. 판매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든 거는 하나 딱 빼주는 거였다면은 요거는 이제 판매 수량까지 입력을 받아가지고 지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래밍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8개 남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유 뭐 3개 팔렸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뭐 여기에 없는 키를 줄 때는 어떻게 해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수량이 0개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예외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외에 대한 처리하는 것들을 좀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 조건문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거 배우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라도 우리가 재고 관리할 수 있겠죠. 어쨌건 딕셔너리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엑서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자료 구조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아이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바로 집합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집합,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수학책 보면은 항상 새카맸던 부분, 수학 못하는 친구들도 새카맣게 본다는 그 집합이라는 아이. 수학이 집합,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중괄호로 묶여 있는데 방금 전에 딕셔너리도 중괄호로 묶는다며요. 걔하고 비슷하게 중괄호로 묶는데 얘는 키 밸류쌍이 아닌 거죠. 키가 없어요. 그냥 값만 있는. 그래서 땡땡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땡땡 없으면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의 짝이 없다라는 건데, 이 아이요 리스트나 튜플하고 비슷하면서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 3, 1 이렇게 주면은 1, 2, 3만 저장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서를 보존하지 않아요. 즉 인덱스 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안 돼요? 인덱싱 안 되고요. 슬라이싱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인덱싱 슬라이싱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중복 제거가 돼? 그럼 중복 제거에 활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값이 쭈르륵 있는데 이 값들 중복되지 않게 하고 싶어. 그러면 세트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추가 수정 삭제, 수정은 좀 어려운데
추가 삭제는 되게 쉽습니다. 자, 추가하는 건요, add라는 메서드를 쓰면 돼요. 그러면은 더 추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add를 하는데 그 원래 값이 있었다 라고 하면 add 안 돼요. 뭐 그렇고요. 삭제하는 거는 remove. 근데 remove는 우리 그 앞에서 봤던 딕셔너리에 우리 키로 가져올 때 에러 발생되는 것처럼 remove 같은 경우에는 그 집합 안에 그 값이 없다라고 하면은 에러가 나요. 그런데 에러를 안 발생하고 싶다. 그럼 discard라는 메서드 쓰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보고요. 클리어는 모든 항목을 삭제하는 거예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서드들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집합은요, 연산이 돼요. 연산이 돼서 집합 연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 배웠던 거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부분집합인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말 그대로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대신에 겹치는 건 한 번 나올 수 있도록. 왜? 세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치는 거. 교집합은 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만 빼낼 때, 그렇게 때 쓰는 거고, 차집합은 여기에서 겹치는 거 빼고 나머지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인지 확인해서 완전히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럴 때 부분집합이면은 true 아니면 false. 그 다음에 원소 자체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는 in이라는 거 쓰면 되는데, 요거요 뭐 가끔 필요에 의해서 쓰긴 쓰니까 저희 요것도 한번 해보면서 직접 주피터 노트북에 코드 넣어보면서 보도록 하죠.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집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세트 라고 하는 거 살펴볼 건데요.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세트 뭐 S라고 저장할까요? 그러면은 뭐 1, 2, 3 끝! 키가 없죠. 그러니까 딕셔너리와 다르게 키가 없는 아이고요. 타입 한번 볼게요. 타입 S 보면은 이렇게 세트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2, 3, 1 뭐 이렇게 해줘봤자 이렇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듯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내가 여기다가 원소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어? 그러면 S에다가 add 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5를 추가할게.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참고로 이 add라는 메서드는 반환이 없어요. 리턴이 없고 바로 5라는 값을 추가하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S에 remove 해가지고 난 3을 지울래? 그러면은 이것도 바로 반환이 없고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remove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6이라는 거 뭐 지워줘 그러면은 보이듯이 키에러가 발생이 돼요. 6이라는 값 이 안에 없어 라고 하는 건데, 디스카드를 하게 되면요, 디스카드를 하게 되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보이시듯이 그냥 오류 없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 오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럼 디스카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클리어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쓰긴 쓰는데 뭐 많이 쓰진 않아요. 클리어 하면은 빈 세트를 빈 집합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집합은 집합인데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집합 연산하는 것도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S1에다가 1, 2, 3을 넣고, 그 다음에 S2에다가 여기 좀 크게 넣죠. 1, 2, 3, 4, 5라고 넣고, S2에다가는 1, 2, 3만 넣죠. 자, 그러면 얘네 둘 합집합하면 뭘까요? 1, 2, 3, 4, 5겠죠. 합집합이니까. 그러면은 합집합 하려면요, 여러분들 엔터키 위에 루트 있잖아요. 루트. 그거를 Shift 눌러서 하게 되면 이 바가 나옵니다. 이 바가 합집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 합집합해줘 그러면은 둘을 합쳐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이 둘을 합쳐도 1, 2, 3, 4, 5잖아요. 그래서 합집합은 이렇게 나오고요. 교집합은 여러분들 AND 기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차집합은 말 그대로 차집합이기 때문에 빼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겹치는 거, 둘이 겹치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 4, 5가 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여부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S1에 S2가 쏙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쏙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true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쏙 못 들어간다 그러면 false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S1에 S2 안에 쏙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부분집합이 아니라서 false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산자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값이 뭐 여기에 있냐? 있으면은 true. 뭐 5라는 거는 S2에 있냐? 없으니까 false.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집합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집합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제거에 잘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쭉 있어도 집합으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제거가 돼요. 뭐 튜플로 돼 있어도 집합으로 만들어주면은 중복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럴 때 쓰는데 이렇게 자료 구조 사이에서는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강의 자료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쉬워서 함수 쓰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자료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리스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 튜플로 바꾸고 싶다 튜플, 뭐 딕셔너리로 바꾸고 싶다 딕셔너리, 세트로 바꾸고 싶으면 세트 하시면 되는데 요 아이가 제일 독특하죠. 요 아이가 왜? 얘는 키와 밸류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밸류만 있는 건데 값만 있는 건데 얘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리스트하고 가지고 튜플로 바꾸든 리스트를 세트로 바꾸든 뭐 리스트를 튜플을 뭐 리스트로 바꾸든 세트를 뭐 리스트로 바꾸든 괜찮아요. 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뭐 그냥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리스트나 튜플을 딕셔너리로 바꾼다?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조금 이따 보여는 드릴게요. 보여는 드릴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고 특수한 방법을 좀 써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를 리스트나 튜플로 바꾼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딕셔너리는 다른 자료로 바뀔 때요. 다른 자료 구조로 바뀔 때 키만 보존을 해요. 내가 값을 리스트로 만들고 싶어, 값을 튜플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values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줘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지 주피터 노트북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구조 변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 S1이라고 하는 거 지금 타입 한번 보죠. 타입 보면은 세트예요, 그죠? 요거를 리스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K라는 곳에 저장해 볼까요? 리스트에서 S1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지금 S1 어떻게 돼 있죠? 집합이었는데 뭘로 됐어요? 리스트로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 뭐 바꾸고 싶다. 얘는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K1은 200으로 바꿀래.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 이거 튜플로 바꾸고 싶어. 그럼 튜플 K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튜플 K. 그러면 이제 이렇게가 아니라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리스트를 튜플을 뭐 리스트로 바꾸고 싶으면 세트로 바꾸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히 세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좀 독특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튜플이 있다고 치죠. 자, 이런 튜플이 있으면은 나 이거 중복을 좀 제거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은 세트 X 하시면 돼요. 중복 제거되죠. 단 순서는 보존하지 않아요. 순서는 보존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보통 요즘 파이썬 버전은 이게 정렬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를 세트 X로 바꾸면요, 이렇게 좀 정렬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긴 한데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긴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세트 입장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만약에 이거 세트로 바꿔갖고 중복을 제거했는데 세트는 너무 여러모로 불편해, 뭐 값 추가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 나 리스트로 만들래. 그럼 리스트로 하시면 돼요. 짠, 이렇게. 그럼 리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어떤 함수든 메서드든 내가 이거 실행했잖아요. 그럼 이거 반환된 값이 뭔지 제가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얘가 지금 반환하는 게 뭐예요? 세트를 반환했어요. 그걸 리스트라는 함수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으면 실행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나 다시 튜플로 바꿀래? 그럼 튜플로 또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까지는 뭐 할 일이 없을 테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럼 X라는 튜플이 있었는데 중복 제거하고 리스트로 만들어낸 거죠. 업데이트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걸로 다시 X라는 변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료구조 변환하는데 딕셔너리는 좀 어렵다 그랬죠. 딕셔너리 우리 하나 있어요. D 요거 있는데 요거요 리스트로 만들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가 왔나요? 키가 리스트로 바뀌죠. 튜플로 바꿔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세트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이 키 말고 요 값을 리스트로 좀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값은요 values라고 하는 메서드를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values 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값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리스트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이나 세트로 바꾸면은 키가 온다. 그래서 내가 나는 값을 리스트나 튜플이나 뭐 세트로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듯이 values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추가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같은 애들을 뭐 X 같은 이런 애들을 딕셔너리로 바꾸고 싶다. 이거는 안 돼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왜? 딕셔너리는 키와 value의 두 개 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요. 굳이 뭐 이제 뒤에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배워요. 그거는 뒤에서 배우고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가능하게 하려면 요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예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키와 value 뭐 키와 value 요렇게 아예 리스트의 원소 자체가 하나의 튜플이거나 뭐 리스트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리스트여도 상관없는데 튜플이어도 돼요. 근데 튜플로 해놓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아서 저는 튜플로 해놓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값이 순서대로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 거를 키로 쓰고 뒤에 거를 value로 써서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저희가 이제 그 리스트라든지 뭐 튜플, 세트 같은 애들을 딕셔너리로 바꾸는 거는 뒤에 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머지 자료 구조인 튜플, 딕셔너리, 세트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데이터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아이니까 좀 잘 받으시도록 하시고 뭐 나머지 두 개는 세트는 중복 제거하는 데 많이 쓰고 튜플은 그냥 속어로 등장하면 튜플이구나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뒤에 가서 데이터 분석하거나 하시는데 어려움 없으니까요.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되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는 잘 다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진짜 프로그래밍다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